오늘 이런 말씀을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담당하는 중기부에서 듣게 되고 소상공인 지원실장한테 듣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아까 이거 내용 봤는데요. 영업이익 감소분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임차료를 이제 내용에다 했다는데 이거를 비중을 시켰다는데 사실은 그러면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중에 넣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건비 임차료 아니 지금 안 넣은 거죠? 그런 것들은 안 넣으신 거죠? 대답만 해주세요. 이거는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에 그러니까 나온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간이로 하신 건 따라 다른 겁니다. 부정확한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부정확한 거 갖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난번 인권위원회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회적 타살 지금 엄청나게 소상공인들 지금 자살하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 지금 조사 나왔어요? 어느 정도? 지금 중기부랑 했다는데 나왔습니까? 조사 안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폐업한 사람들 여기 통계 안 넣으셨죠? 지금 조사 안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폐업한 사람들 내용도 안 집어넣고 지금 각종 다른 항목들을 안 집어넣고 인건비 임차료만 고정비가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은데 필요한 자료들만 간이 분석에 넣고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니래 지금 실장님이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임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차비 안 들고 직원 학자금 안 들어가고 식재료 안 들어가고 그런 거 다 비용 전부 안 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가세가 빵돼요. 부가세 낼 게 없다고요. 지금 부가세 전부 다 빵빵 내는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낼 비용이 없는데. 도대체 현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자료라 그래서 지금 결론은 내는 게 지금 네거티브 방식으로 손실을 추정해서 보상 반대 논리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중기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중기부의 이게 부처가 이게 도대체 PC방 노래방 같은 경우는요 고정적으로 전기를 전혀 안 써더라도 5, 60만 원씩 고정 전기료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비용에 안 집어넣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재부 나오셨잖아요. 지금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자꾸 중복 그러시는데요. 예? 네.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복이 어떻게 중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하고 손실 보상하고 중복이 아니죠. 지원금은요. 주신 대로 주시잖아요. 지원금이 나갈 때도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형평성 나가시는 분 지원금은 주시고 싶은 대로 주셨대요. 보상은요. 법적으로 당연히 국가가 채무관계예요. 채권관계, 채무관계가 명확하다고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나오셔서 뒤에서 얘기하는 참고인들 말씀은 싹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초지일간 뭐 하시는 겁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근데 무슨 중복이에요. 지원금은 싹 다 줬어요? 전부 다 깨끗하게 전부 다 심플하게 예? 문제 없이 다 지금까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다 싹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실장이 안 그랬습니까? 말씀드릴까요?
그 보상과 지원이 틀리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그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지만은 전체 작년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전체 대책을 하면서 현금성 지원이 한 18조 원 정도 수준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18조 원 정도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께 지원된 게 한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충분치는 않을 수 있지만은 적지 않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지금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정답이 있네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공모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최대 나간 게 자료에도 있네요. 1,150만 원 갖고 1년 동안 거의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단토막이 나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의원님, 당연히 충분치 않죠. 공과금 다 내면서 수입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결해 하는 건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좀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그 법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소금 얘기를 하자는 게 그러면은 보상하자는데 그러면 과거 거 얘기하다 보면 보상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앞으로 미래 거 보상하자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소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무조건 무슨 소금 그러세요. 그럼 뭔 미래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왜 말장난하십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현재 분명히 그 법문안에도 손실보상 또는 피해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완전한 보상적인 의미의 손실보상이 맞느냐, 아니면은 일정 부분 수인적 의무가 발생되는 어떤 사회적 제약으로서 특별 피해 지원적인 성격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는 현재 완전한 어떤 보상의 어떤 손실 보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그 상당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일정 부분은 방역이라고 하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소상공인 분들도 일정 부분은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피해 지원적인 어떤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손실보상의 경우와 피해 지원의 경우와 그러면 손실보상을 할 경우에는 중복이 발생이 되지 않고 피해 지원을 할 경우에는 중복이 발생되느냐라고 하는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까지 추경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대상의 주요 대상이 소상공인이었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재난 지원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이런 법제화 제도화를 통해서 하는 그 지원과의 차이점 그것이 손실보상이 됐든 피해 지원이 됐든 차이점은 이전에는 실제로 피해 발생을 어느 정도 매출 감소라든지 따졌지만은 실제로 개별적인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에 상응한 개별적인 보상은 없었습니다. 집합 금지, 제한, 일반, 더 나아가서는 경영 위기 업종별로 평균 지원 단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제도화를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피해 규모에 상응해서 정치하게 예측 가능성 있게 지원하자고 하는 게 입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보상과 지원은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지원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고 저희들도 원합니다. 국민들 지원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에 대해서 그거를 자꾸 지원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충분하다 얘기하시면 그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나온 거 그러면 지금 충분하다 그러면 그거 다 지금 그러면 환수 조치 하실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거? 위원님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볼 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저희 정부는 나름대로 주어진 재원 여건 하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만들 때 소상공인 분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여러 취약계층이 있지만은 소상공인 분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중기부에서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짚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추계만으로 앞으로 손실보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가늠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설명이 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추정이고 개별 업체의 경우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이 사정들을 들여봐야 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노래방 쪽에서 어려움을 진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방의 경우에 고정경비 비율이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25%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진술 자료에 말씀하신 거를 살펴보면은 고정비용, 즉 임대료와 인건비가 한 66% 정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병업 비용 중에서 총 매출 중에서는 약 33% 정도 차지하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일단 간단하게 추정이 되는데 개별 사업체마다 이 다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실보상을 소급하게 되면은 이 그동안에 지원했던 68만 개 내지는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이기 때문에 받았던 분들이 총 100만 개가 좀 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계산식들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담이 좀 생기는 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90%가 뭐 1,150만 원 나가고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돈이 더 나갔다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세요? 그러면 어떤 취지인지는 뭐 제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거를 드리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걸 드리려고 얘기해야지 뭐 돈이 1,150만 원이면 충분하다 돈이 90% 정도는 돈을 더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중기부가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래서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14조 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5조 원이 넘게 지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업종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정부의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 조치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일종의 지원이지만 또 보상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정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